아니, 이게 웬 시계야? 비싸 보이는데 누가 흘리고 간 건가? 금방 오겠지. 그날도 정노인에게 병원 진료는 익숙한 일상이었다. 오래된 재킷은 곳곳이 헤어져 있었고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서는 빈병 몇 개가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추운 아침을 보낸 탓에 그는 따뜻한 물 한 잔이 간절해 작은 카페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카페 안은 은은한 커피향이 감돌고 천천히 흐르는 음악이 그의 어깨를 조금 풀어주었다. 정노인은 구석 자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바닥 한쪽에서 유난히 강하게 반짝이는 금빛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들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 위에 놓인 건 놀라울 만큼 묵직하고 화려한 시계였다. 금빛 케이스는 오래된 작업복 같은 그의 재킷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러웠다. 평생 시계를 사본 적도 없는 그였지만 이건 비싸다라는 건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정노인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계를 찾는 사람도 잃어버려 허둥대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 잃어버린 게 분명하니 얼른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시계를 조심스레 쥐었다. 그리고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하지만 직원은 바쁜 듯 잠시만요. 라고만 말하며 그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정노인은 난감하게 시계를 들고 서성였다. 딱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던 젊은 남자가 시계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거 파텍 필립 아니야? 그것도 한정판 같은데? 짧지만 강렬한 외침이 카페 분위기를 단숨에 뒤바꿔 놓았다. 여기저기서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나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노인의 손으로 향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수군거림, 의심스러운 눈빛이 공기처럼 퍼져갔다. 그 순간 정노인은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은 단순히 비싼 시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빛을 단숨에 바꿔버릴 만큼 거대한 가치를 품은 무언가라는 것을. 카페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만큼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모두의 시선이 정노인의 손에 들린 금빛 시계로 향해 있었다. 작은 카페 안은 금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노인의 외모와 시계를 번갈아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오래된 재킷, 해진 운동화, 손에 들린 빈 병 가득한 비닐봉지. 그 모습은 고가의 시계라는 단어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어느새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번져나갔다. 저분이 왜 저런 시계를 들고 있지? 혹시 훔친 건가?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가 않는데. 정노인은 자신을 향한 눈빛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시계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억울함을 설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오해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카페 직원도 조심스레 다가오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저 시계는 어디서 나신 건가요? 너무 값비싸 보이는데요. 직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계심은 숨기지 못했다. 정노인은 급히 설명했다. 아까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그냥 주인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에이, 바닥에 저런 시계가 그냥 떨어져 있다고요? 겉모습 보면 딱 티나잖아. 누가 봐도 수상한데.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경찰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정노인의 입술이 굳어갔다. 어떤 여자 손님은 그의 비닐봉지를 힐끗 보며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런 시계 가진 사람이 빈 병을 들고 다니진 않죠. 당연히 훔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던져지자 상황은 완전히 기울어졌다. 사람들의 표정은 더 단단해졌고 노인을 향한 예의 없는 시선들이 노골적으로 꽂히기 시작했다. 정노인은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의 물건에 욕심낸 적도 없었다. 그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려는 마음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손보다, 그의 옷보다, 그의 나이보다 그가 가진 것과 같지 않은 것을 먼저 바라보고 있었다. 정노인은 다시 한번 말을 꺼냈다. 정말이요. 난 그저.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온 것이다. 그 남자는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다 노인의 손에 있는 시계를 발견하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사람들은 즉시 입을 다물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정장, 정제된 태도, 그의 눈빛은 분명 그 시계와 같은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다. 정노인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지금부터 상황은 더 크게 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카페에 들어온 젊은 남자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천천히 살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는 마치 잃어버린 것을 꼭 찾아야만 하는 사람처럼 불안과 초조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테이블 사이를 빠르게 훑쳤다. 그러다 정노인의 손에 들린 시계에서 눈이 멈췄다.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람들이 그의 시선을 따라 동시에 시계를 바라봤다. 모두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남자가 이 시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남자는 다가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시계 제 겁니다. 짧은 한마디가 카페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지금까지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단숨에 고요해졌고 조금 전까지 노인을 향해 내뿜던 비난의 기세는 오히려 남자의 표정 앞에서 조용히 사라져갔다. 남자는 정노인의 손에서 시계를 조심스레 가져와 살폈다.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계 뒷면에 각인, 스크래치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의 모습에서 시계에 대한 애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는 낮게 말했다. 맞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우리 집안의 유품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공기를 삼켰다. 단순한 비싼 시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과 기억이 담긴 물건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다. 그런데 무거워진 건 분위기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정노인에게 향하자 그 안에는 확신과 단정이 섞여 있었다. 역시 훔친 게 맞았네. 어쩐지 행색이 안 맞더라니. 작은 목소리들이 칼날처럼 노인의 등 뒤에 꽂혔다. 정노인은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바닥에서 발견해서. 그러나 설명은 끝까지 이어지지도 못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젊은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춘 채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냉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시계를 되찾은 안도와 동시에 눈앞의 노인을 바로 의심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는 정노인을 몰아붙이는 쪽으로 이미 굳어져 있었다. 누군가는 직원에게 말했다. CCTV 확인해 보세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직원도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노인의 입술은 굳어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말도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 듯했다. 젊은 남자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확인부터 하시죠. CCTV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역사상 가장 무거운 판단을 앞둔 재판처럼 느껴졌다. 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카페 안은 다시 한번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모두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카운터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정노인은 어쩌면 자신이 더 큰 오해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시계를 주었다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증명해야 할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직원은 긴장한 손으로 카운터 뒤에 있는 컴퓨터를 조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둘 화면 쪽으로 다가가며 숨을 죽였다. 아까까지 소란스럽던 카페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고 커피 머신 소리마저 멀게 느껴질 정도로 정적이 내려앉았다. 모든 시선이 단 하나의 화면으로 모였다. 첫 장면이 재생되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 변화가 나타났다. 카페 입구가 보였고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직원이 말한 시간대로 영상을 넘기자 바닥에 놓인 작은 물체가 화면 구석에서 빛을 반짝였다. 바로 그 시계였다. 정노인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부터 시계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주운 흔적도 없었고 누군가가 놓고 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조용히 떨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짧은 숨을 내쉬었다. 조금 전까지 확신하던 표정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잠시 뒤 한 남자가 시계를 힐끗 쳐다보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그저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마치 못 본 척 하려는 듯한 자세였다. 그 장면이 지나가자 사람들 사이에서 작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 정노인이 등장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비닐봉지를 고쳐들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바닥에 시계를 발견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허리를 굽혀 주워 들었다. 낡은 재킷이 자연스럽게 흔들렸고 그의 손끝은 조심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정노인은 시계를 확인한 후 주변을 살폈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두세 번은 더 둘러봤다. 그리고 곧장 카운터 쪽으로 향했다. 그 장면이 또렷하게 화면에 담겨 있었다. 영상이 끝나는 순간 카페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까까지 노인을 단정 지어버렸던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무너지는 듯했다. 어떤 사람은 입술을 깨물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피하며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는 듯 고개를 숙였다. 조용한 침묵 한가운데 젊은 남자가 천천히 정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엔 안도, 미안함, 그리고 깊은 놀라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시계를 가슴 가까이에 붙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억울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꽂히던 차가운 시선들이 주춤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서히 주변을 정리하듯 동작을 멈추고 누군가는 눈을 피하면서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누군가는 아예 뒤로 물러서며 죄책감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공기 속에 남은 묵직한 후회는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정노인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젊은 남자 역시 그에게 다가와 조용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당신 덕분에 중요한 걸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카페 안에 남아있던 모든 오해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정노인은 비로소 깊게 숨을 들이켰다. 긴 의심과 추궁 끝에 드러난 진실이 그의 어깨를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정노인은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고 젊은 남자는 시계를 손에 쥔 채 깊게 숨을 내쉬었다. 카페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방금까지 자신들이 퍼부었던 의심을 되뇌는 듯한 표정이었다. 기침 한 번조차 조심스러운 정적 속에서 젊은 남자가 천천히 정노인에게 다가왔다. 그는 시계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덕분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노인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씁쓸함이 있었다. 억울하게 의심받았던 순간들이 떠올라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젊은 남자는 조용히 이어 말했다. 이 시계는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주신 겁니다. 그날 이후 이 시계는 제게는 기억이고 시간이고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카페 앞 몇몇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공감의 숨을 내쉬었다. 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무사히 돌아갔다니 다행이요. 난 그저 잃어버린 사람이 애타게 찾을까 싶어 그러려던 것뿐이요. 젊은 남자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생각보다 더 거칠고 마디마디 굳어 있었다. 노동으로 세월을 견뎌온 손이었다. 그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르신 같은 분 덕분에 아직 세상이 따뜻하단 걸 느끼네요. 그 말은 단순한 감사 이상이었다. 그동안 노인을 향해 차갑게 쏟아지던 시선들과는 전혀 다른 진심이 담긴 온도였다. 정노인은 순간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카페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색하고 불편했다. 방금 전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노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다.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짧은 사과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지자 마음속 얼어붙은 부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젊은 남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아버지 이야기도 그리고 어르신 이야기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다. 사람들로부터 의심받고 모욕까지 겪은 하루였지만 정노인은 젊은 남자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모차 한 잔 정도는. 젊은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문 쪽을 가리켰다. 그 순간 카페 안의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누구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아무도 핑계를 대지 않았다. 대신 묵직한 후회와 미안함이 담긴 눈빛들이 노인을 향해 조용히 스쳤다. 정노인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아까보다 훨씬 가벼운 걸음이었다. 그리고 마음속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이 떠올랐다. 억울함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가슴에 남은 건 누군가의 진심이었다.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정노인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고 젊은 남자는 시계를 품에 넣은 채 마주 앉았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무색할 만큼 고요한 공간이었다. 찻집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리는 듯했다. 젊은 남자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다. 시계를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까 정노인이 받았던 시선들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해지는 듯했다. 그는 선뜻 말문을 열지 못하고 따뜻한 물컵만 손끝으로 굴리듯 만졌다. 먼저 입을 연 건 정노인이었다. 아까 그 시계 참 귀한 거더구먼. 저런 걸 가진다는 건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다는 뜻이겠지.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원망이나 꼬임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려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젊은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내 아버지는 생전에 많이 바쁘셨지만 제게 남긴 마음은 참 크셨습니다. 그는 잠시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그런데 아까 어르신께서 받으신 시선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의심했었습니다. 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누구나 쉬운 일 아니겠소. 그 말에 젊은 남자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겉모습만 보고 누구나 쉽게 판단한다는 말이 마치 자신을 향한 듯 깊이 꽂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혹시 어르신은 혼자 사세요? 정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얘 혼잡지. 딸내도 사위 사업 망해서 정신없고 내가 신세를 질 수도 없지 않겠소. 연금이 나와도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하면 빠듯하니 빈 병이라도 주워 팔아야 조금 보탬이 되지.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서려 있었다. 젊은 남자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정노인의 손등에 남은 상처들, 굳은 살이 박힌 손마디, 낡은 외투가 하나씩 마음에 밟혔다.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살아있잖소. 손주 녀석들 얼굴 보면 힘도 나고 어른이 돼가지고 괜히 아픈 내색하면 안 되니까 말이야. 젊은 남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시 멎는 듯했다. 그에게는 당연했던 일들이 정노인에게는 늘 조심스럽고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정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 보이네. 돈 없으니 뭔가 훔쳤겠지. 그렇게 말이요. 그래도 뭐 세상에 나쁜 마음 가진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구먼. 그 말에 젊은 남자는 가슴 깊이 울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가슴속에 묵혀있던 감정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어르신을 꼭 도왔을 겁니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사람은 가진 것보다 마음이 먼저다.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을 오늘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정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들이키며 말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구만. 내가 보기엔 참 좋은 아들이요. 젊은 남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쩌면 오늘 이 만남은 단순히 시계 때문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마음을 다시 꺼내기 위한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찻집 창문 밖으로 햇빛이 부드럽게 비쳤고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과는 다른 조용한 온기가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정노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찬물에 얼굴을 대충 씻고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빈 병을 담을 비닐봉지를 챙겼다. 몸은 무겁고 관절은 쑤셨지만 하루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었다. 늘 그렇듯 천천히 문을 열려는 순간 집 앞에 커다란 택배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정노인은 순간 의아했다. 자신에게 택배가 올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자는 양손으로 안아야 할 만큼 컸고 깔끔한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다. 뭔가 잘못 온 게 아닐까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주소는 분명 자신의 이름이 맞았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두꺼운 서류 봉투와 함께 한 장의 편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정갈한 글씨체로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을 멈추었다. 어르신의 선의를 잊지 않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복잡한 계약서와 확인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은 크게 흔들렸다. 정노인의 딸이 운영 중인 가게의 임대료 전액 1년간 지원. 정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딸의 가게는 몇 달째 임대료를 밀리고 있었고 건물주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통보를 한 상태였다.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딸의 울먹임이 며칠 전 귀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가혹했던 현실이 단 한 장의 서리로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정노인은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이유를 묻고 싶었고 되돌려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도 들었지만 편지 맨 아래 적힌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르신 덕분에 저는 아버지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르신의 시간을 돕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노인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오랫동안 꾹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쏟아지듯 흔들렸다. 마치 마음속 깊이 묶여있던 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이게 왜 이래요? 건물주가 임대료 문제 다 해결됐다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목이 메어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았다. 한참 뒤 겨우 입을 열었다. 그냥 좋은 사람이 있었단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노인은 창가에 앉아 택배 상자를 바라보았다. 햇빛이 서류 봉투 위로 내려앉았고 그 위에서 금빛처럼 번져갔다. 마치 어제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파텍 필립의 빛이 다른 형태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세상의 오해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누군가는 진심으로 다가와 주었다. 그 진심은 그 어떤 시계보다 귀했고 그 어떤 보답보다 따뜻했다. 정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오래된 방안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그리고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먼.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간, 정노인은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오며 바닥에 금빛띠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 앞에는 오전에 받았던 편지와 서류 봉투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몇 번이고 읽은 문장이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천천히 되짚었다. 값비싼 시계가 시간을 말한다면 선한 마음은 사람의 시간을 바꿉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노인의 눈가가 다시 한번 촉촉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의심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해지던 순간, 그리고 자신을 향해
진심으로 고개 숙이던 젊은 남자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다. 파텍 필립의 눈부신 금빛보다도 더 깊게 마음을 비춘 건 그 남자의 진심이었다. 정노인은 시계를 손에 쥐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뿐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오해, 편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함께 따라왔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깥에서 저녁 바람이 살며시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웃 아이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시장의 소란,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유난히 평화롭게 느껴졌다. 정노인은 작은 테이블에 손을 올려두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난 잘한 거였어. 그 말에는 자부심과 안도, 그리고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편견 속에 흔들린 하루였지만 그 속에서 되찾은 건 스스로를 향한 믿음이었다. 그는 세상이 차갑다고만 생각했지만 누군가의 진심은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정노인은 비닐봉지를 들어 다시 접어두었다. 오늘은 빈 병을 주우러 나갈 필요가 없었다. 가슴속엔 이미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마음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해질 무렵에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마치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내려준 작은 기적을 담아내듯 하늘은 고요하고 넓게 펼쳐져 있었다. 정노인은 천천히 골목을 걸어나갔다. 어쩐지 발걸음이 가벼웠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시계가 당신의 시간을 되찾아준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도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줬구먼. 그렇게 정노인의 하루는 따뜻한 변화의 여운 속에서 조용히 마무리되었다.